일할 때는 $100, 잠잘 때는 $200.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제 채널의 모든 영상을 정주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오늘은 광고 차단 강론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광고 차단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광고주,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는 아니에요. 구글 애즈, 그리고 우리 게시자, 이 세 위치에 있는 자들과의 완벽한 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광고 차단입니다. 광고 차단 관리 광고심사센터라는 기능은 왜 만들어졌냐면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같은 애드센스 게시자들이 있잖아요. 이 게시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게 아닙니다. 어떤 수를 써서든 애드센스 게시자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차단은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 많이 쓰죠. 고단가 키워드 있잖아요. 광고 있잖아요. 뭐 대출, 보험, 성형 이런 것들만 남겨놓고 전부 싹 차단을 합니다. 싹 차단을 해서 내가 무슨 글을 쓰든 간에 내 글에는 단가가 높은 광고만 실리기 때문에 그 중에 클릭을 하더라도 분명히 높은 수익이 나올 거야, 이런 방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100% 되진 않습니다. 물론 그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분들은 트래픽을 어디서든지 끌어오시는 분들입니다. 엄청나게 트래픽을 끌어오시고 계속 광고 차단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광고 차단에 굉장히 많은 시간 쏟아붓고 그러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포스팅에 들이는 노력이 방해받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는 물론 수익형 블로그도 저도 운영하고 있지만 연금형 블로그 있잖아요. 갈수록 포스팅 양이 점점 줄어가면서 자동으로 수익은 점점 올라가는 그런 블로그를 지향을 하고 있다고 모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이사양 잡스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너무 고생스러운 방식으로 광고 차단을 해서 수익을 내는 건 제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방법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마음에 드는 광고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죠. 여기 왜 이런 광고밖에 없냐면 우선 검토 대상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애드센스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광고들이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광고에 보면 왼쪽에 체크가 있죠. 체크가 있고 밑에 차단 마크가 있어요. 누르면 바로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내가 계속 광고를 싫게 하고 싶으면 체크해서 검토함으로 표시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3개가 다 내가 검토함으로 표시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체크를 누르시고 원하는 것까지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체크를 선택하시면 3개 다 선택되죠. 그리고 검토됨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건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닌데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보험이라고 쳐보겠습니다. 보험 검색하면 보험과 관련된 광고가 나오죠. 여기 보면 자동차 보험, 실비보험, 치아보험, AIG, 치매보험 이런 게 나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광고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검토된 광고로 넣는 거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차단 관리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광고를 찾는 것보다 검토된 광고로 넣을 광고를 찾는 게 맞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이 검토된 광고에 있는 거를 다 넣고 싶으시면 여기 보면 166개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쉬프트로 선택을 하셔서 검토됨으로 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 지금 166개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이것도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가요. 그래서 이럴 때는 화면을 크기를 줄입니다. 맥북에서는 커맨드 마이너스고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눌러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 보십시오. 줄이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광고가 많이 표시가 되잖아요. 전부 보험과 관련된 광고라고 생각하고 제일 첫 번째 광고에 있는 체크 표시 누르시고,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지금 한 번에 몇 개가 검색이 됐냐면 116개인가 검색이 됐거든요. 쉬프트 누르고 체크 표시하고 나서 검토됨으로 표시하시면 한 번에 116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내 블로그에 광고를 싫겠다 싶으신 것들은 먼저 이렇게 검토됨으로 돌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검토된 광고로 바꿨다고 해서 검토된 광고 외에 검토되지 않은 광고가 우리 블로그에 게재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전부 게재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블로그에 게재하고 싶지 않은 광고를 찾아서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광고 단가가 낮은 광고들 있잖아요. 그런 광고를 그냥 차단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클릭이 하나라도 일어났는데 막 0.01달러, 0.015달러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아쉽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차단할 때 기준을 광고 단가가 낮은 광고를 차단하려는 기준으로 차단을 한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차단 관리를 왜 만들어 놓은 거냐면 애드고시를 성공하는 게 아무리 힘들었다고 해도 무조건 우리가 애드센스 말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애드센스에서 요구하는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도 많지만 애드센스도 우리 게시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우리는 게시자로서 우리 블로그에 게재하고 싶은 광고와 게재하고 싶지 않은 광고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도 있냐면 광고주한테도 있어요. 광고주는요, 광고를 낼 때 자기가 어떤 블로그에 광고를 내고 싶은지를 매우 상세하게 세팅을 합니다. 구글 애즈로 광고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상세하게 선택하고요. 매 시간마다 내가 광고하고 싶지 않는 키워드나 사이트들을 계속 삭제해 나갑니다. 그리고 광고하고 싶은 키워드나 사이트를 계속 추가해 나가죠. 광고주는 이 일을 매일 하는 거예요. 왜요? 구글 애지에서 아무리 매칭을 잘 시켜줘도 그게 광고주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글 애지라는 엄청난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곳에서도 광고주에게 그것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보험이나 은행 이런 광고를 비싼 돈을 내고 광고 단가를 책정해서 광고를 내보냈는데 불구하고 그게 어떤 연예인의 사생활을 캐거나 그렇죠? 혹은 TV 방송이나 그런 것들이 게재가 되면 광고주로서는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래서 게재되지 않도록 계속 삭제를 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있잖아요. 타겟 광고도 있지만 문맥 광고가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분들이 우리에게 돈이 되는 키워드를 자꾸 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구글에서 문맥을 파악해서 광고를 게재하는 것도 맞지만 그 사람 있죠. 주가 살아있는 사람도 계속 자신의 광고가 문맥에 잘 맞는 광고가 게재되도록 매일매일 수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되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글을 쓰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광고를 차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차단을 해야 될까요? 먼저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반하는 광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광고를 이런 광고 중에도 잘못된 게 있거든요. 정책을 위반하거나 아주 비도덕적인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는 언급도 하기 싫고 내 블로그에 게재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 그러한 광고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건 진짜는 아닌데요. 만약 이거 만화 있죠. 일본말로 된 만화인데 이 만화와 관련된 광고는 나는 내 거에 게재되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단가와 상관없이 광고 단가만 생각하시면 차단해서 성공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블로그 게시물이나 나의 생각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차단하시려면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관련 광고 찾기를 누르시면 이 만화와 관련된 광고가 쫙 나옵니다. 수십 개 수백 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모두 차단을 눌러주시면 관련된 광고가 전부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거를 차단해도요, 이 개별적으로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 광고가 또 나오게 됩니다. 또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찾냐면 이 광고를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계정 차단이라고 있잖아요. 이 계정 차단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 광고 하나만 차단되는 게 아니고 이 광고주가 내는 구글 애지 계정이 있거든요. 구글 애지는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이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광고를 내보내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 광고든 이 계정 하나에 여러 개의 광고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광고 그룹 하나에다가 광고를 최소 3개 정도 세팅해서 내보내거든요. 이걸 차단하면 요 광고 외에 이 광고주가 내보내는 모든 광고가 동시에 차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아까 검토된 광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번 제대로 작업을 하실 거면 보험 광고를 찾아서 전부 검토됨으로 넘기시고 은행 광고 전부 검토됨으로 넘기시고, 근데 이것도 돈이 꼭 단가가 높은 광고만 검토됨으로 넘기는 건 맞지 않습니다. 내 블로그 있잖아요. 자신의 블로그 글을 잘 살펴보세요. 내 블로그 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있죠. 그 주제와 관련된 광고들을 검토됨으로 넘기는 게 훨씬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단가가 높지 않더라도 매칭이 매우 잘 되기 때문에 클릭률이 엄청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광고를 차단하거나 검토됨으로 넘기실 때요, 단가만 보고 움직이시면 안 되고 내 블로그와 맞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욕심이 좀 생기잖아요. 욕심이 이렇습니다. 광고 단가가 높은 것만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클릭이 많이 일어나든 적게 일어나든 큰 돈을 만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보험, 대출, 은행, 성형, 병원 이런 것들을 전부 찾아서 검토됨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남은 광고를 전부 차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검토된 광고로 넘기고 나면 우선 검토 대상과 최대 노출 수 있는 광고 똑같거든요. 이거를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한 화면에 광고를 100개, 200개 정도 나오게 한 다음에 이 차단, 여기서부터 끝까지 긁어가지고 차단하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내가 검토된 광고 외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차단을 완벽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은 어떠냐면요, 내 블로그에는 내가 아까 검토됨으로 넘긴 광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단가가 높다는 광고, 그것들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 이제 나는 광고 수익이 엄청 높아지겠구나 하고 부푼 꿈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새로 광고가 올라올 때마다 또 차단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제 이런 상상은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셨습니까? 좋은 광고, 그러니까 광고 단가가 높은 광고만 놔두고 나머지 광고를 100% 차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혹시 수익이 높아지셨나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말은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수익이 급상승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일반적인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일어난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99%는 어떻게 되냐? 수익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 포스팅 양이나 트래픽 양에 따라서 하루에 5,000명 들어오냐, 10,000명 들어오냐, 500명 들어오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차단하고 나서 바로 새로 매칭되는 광고 개수가 엄청납니다.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하루만 지나도요, 내가 분명히 100% 다 차단해봤어요. 차단하는데 하루만 지나도 200개, 300개가 올라옵니다. 그렇죠? 내가 원치 않았던 광고들 있잖아요. 그게 다시 매칭이 되기 시작. 그럼 그것도 200개, 300개 또 지우고 계실 거예요. 매일매일 지우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걸 지운다고 하죠. 하루에 그거 이제 차단 다 하고 나서 2, 300개 올라오는 것쯤이야. 하루에 10분에서 15분도 투자 안 해도 다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해도 수익이 올라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왜요? 내 블로그 포스팅이 내가 검토한 광고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광고 단가도 내려갈 뿐더러 CTR도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솔깃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을 정말 하고 싶으시면 차단을 하기 전에 먼저 블로그 포스팅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검토된 광고에 넣고 싶은 광고 있잖아요. 그 광고와 관련 있는 글들로 블로그를 먼저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보험글, 대출글, 성형글, 병원글 이런 것들로 내 블로그를 가득 채우고 대부분의 트래픽이나 유입을 그런 것들로 먼저 채우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물론 차단 작업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런 광고들이 매칭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정말로 내가 그쪽으로 바짝 블로그를 주제를 잡은 다음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블로그와 맞는 비싼 광고 단가들을 검토됨으로 넘기고 나머지를 전부 차단해 버리면 진짜 엄청난 수익이 나실 수 있어요. 좀 길게 보고 그렇게 작업하시면 굉장히 잘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블로그 주제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거나 세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차단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CPC가 팍 떨어집니다. 대폭락을 해요. 0.5도 가끔 나오고 0.8도 가끔 나왔는데 갑자기 0.1, 0.03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구글 애지에서는요, 아주 예민하게 광고주의 의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래서 처음에 광고 매칭을 할 때 이미 매칭을 몇 번 해보고 나서 구글 애지에서는 이 블로그에 어떤 광고를 실어도 될지를 점점 결정을 해 나갑니다. 근데 처음 매치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매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전부 빠졌다가 새로 들어올 때는 광고 단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광고주가요, 구글 애지로 광고를 좀 해보시면 사실 좋긴 한데요, 실제로 광고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광고주가 되면 처음에 매치가는 광고 단가가 굉장히 높이 책정이 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 CPC가 들쭉날쭉 하는지는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내고 있는 광고가 있는데 광고 단가가 원래는 200원, 300원 정도 하는 광고 단가인데 처음 하루 이틀은 막 1200원, 2000원 이렇게 책정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글 애지에서 아주 신중하고 정확하게 타겟팅을 합니다. 타겟팅. 돈을 많이 써서 다른 광고보다 지금 처음 광고주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비싼 CPC로 타겟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맞다고 싶으면 광고주가 부담이 안 되는 단가를 쭉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게 게시자에게는 거꾸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드센스에게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너무너무 길어졌는데 오늘도 제가 이거밖에 얘기 못하고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블로그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단하는 건 사실 수익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신이 블로그가 막 별로는 아닌데 자꾸 이상한 광고가 붙잖아요. 그러면 지금 광고주들이 내는 광고와는 별로 관련 없는 포스팅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 보면
그러면 여기 광고 차단 광고 심사 센터에 있는 광고들을 좀 보고 블로그 포스팅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인기 있는 글을 써도 당연히 수익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러면 나중에 너무 지치세요. 그러니까 지금 트래픽이 많고 인기도 있고 정보성 글도 있고 그런 것들을 쓰는 것도 많은데 결국 우리는 게시자 광고판이니까 광고주들이 요즘에 자꾸 내보내는 광고가 뭔지 그거 아시죠? 고블린 광고 한참 엄청 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많이 쓰는 광고주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광고들을 좀 살펴보면서 포스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취지가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짐을 좀 덜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광고 차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블로그 포스팅 주제와 체류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좋은 글을 구글 애지는 계속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 애지에서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애드센스에서는 결과만 알려주는 겁니다. 구글 애지에서 하는 일을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에 대해서 좀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아시려면 광고주와 구글 애지에 대한 개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이에서 결과만 구글 애드센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너무 1차적으로만 생각하시면 고생하십니다. 높은 광고 단가인 광고만 달리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고 계시면 안 되고 자신의 블로그를 먼저 정리하고 점검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배너가 달렸죠. 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뭐 배너가 안 달리다 갑자기 달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전자책 유료로 판매하지 않고 계속 버티려면 이 유료 광고가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예쁘게 봐주시고요.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사양 잡수 제가 딜한 거잖아요. 제가 딜한 거니까 이사양 잡수 통해서 나오는 이 유료 광고 통해서 좀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고 정가에서 10% 할인해주고 추가로 보톡스랑 피부 관리까지 서비스로 해준다고 하니까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의뢰해보시면 좋겠네요. 제 여기 더보기에 있는 걸로 신청하셔야만 10% 할인이랑 이 나머지 추가 서비스 가능한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성형을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써야 되고 화상회의 때문에 이게 줌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뽀샤시도 하고 그리고 재택근무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이 성형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안전과 관련, 우리 생명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냥 유명한 데서 하시면 위험합니다. 강남에 한 빌딩에도요 성형외과가 한 빌딩에 10개씩 막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다 다녀볼 수 없는데 여기 지금 저한테 의뢰해주신 대표님은 그 성형외과를 강남에 셀 수 없이 여러 군데 다 알고 계셔가지고 가장 안전한 그리고 결과가 가장 좋은 곳을 알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옆에 배너 띄워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 알아주시고 또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세양 잡수 채널을 유지시켜주는 건 우리 구독자님입니다. 구독자님이 이세양 잡수 채널을 유지시켜주고 또 이세양 잡수 채널을 운영하는 저의 마음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이 채널이 유지된다는 저는 확신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세양 잡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